생일이 지난 지 일주일 후 영숙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 통닭집은 문을 닫았지만 오랜 단골들과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영수가 며느리가 또 여행 간다며? 요즘 젊은 것들은 참. 김밥집 아주머니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또다시 SNS에 화려한 여행 계획을 올렸다. 이번에는 제주도 3박 4일 코스였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니, 이번에 진짜 대박이야. 호텔 오션뷰로 잡았어. 인스타에 올리면 완전 부러워할걸? 수진의 목소리에는 들뜸이 가득했다.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고개를 저었다.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했다. 영숙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민호야, 수진이가 여행을 또 가나 보네? 네, 어머니. 가끔은 쉬어야죠. 그런데 돈은 괜찮은 거지? 민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어머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달 민호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일을. 그때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수진의 친정 식구들 여행 경비였다. 민호야, 그때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어머니. 그건. 민호는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수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별건 아니야.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수진은 태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 맞다 어머니. 우리 아빠 환갑잔치 때 사진 봤어요? 정말 대박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수진은 핸드폰 화면을 영숙 앞으로 밀었다. 화려한 펜션, 풍성한 음식, 웃음꽃이 핀 가족들의 모습.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숙의 가슴이 조여왔다. 같은 가족인데 왜 이런 차별이 있을까? 자신의 칠수는 국수 한 그릇으로 때웠으면서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민호가 아내 편을 들며 말했다. 그래, 시대가 바뀌었지. 영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가계부를 꺼내봤다. 평생 아껴 모은 돈, 통닭집에서 번 돈, 그리고 아들들에게 빌려준 돈들. 숫자를 보니 더욱 화가 났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면서 정작 시어머니 생일은 대충 넘어간다.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서 허영과 사치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그만하자. 영숙은 가계부를 덮으며 혼잣말했다. 더 이상 이용당할 수는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자신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다. 72년을 살아온 여자가 드디어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감춰져 있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진의 친정아버지 환갑잔치가 끝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어느 날 아침 동네 친구 순자가 찾아왔다. 영숙아,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구나.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별일 없어. 그냥. 별일 없긴. 며느리가 또 무슨 소리 했지? 순자는 영숙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순자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영숙아, 너무 의존하지 마.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어떻고? 너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나는 지난주 시청에서 상담받았거든. 순자의 말에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시청에서? 응. 시니어 생활 안정 지원 제도라고 있대.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거야. 순자는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다. 주택연금이라고.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야. 영숙은 팸플릿을 받아 들고 찬찬히 읽어보았다. 이런 게 있었구나. 나는 이미 신청했어. 이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순자의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다. 정말? 응. 월 100만 원씩 나와.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영숙은 팸플릿을 다시 읽었다. 주택연금, 고령자 주거 안정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처음 보는 제도들이었다. 순자야,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집이 얼마나 좋아. 시세로 따지면 3억은 될 텐데.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같이 시청 가보자. 순자의 제안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영숙은 시청을 찾았다. 상담실에서 만난 김주무관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 댁의 경우 주택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만 원이요? 영숙은 놀라웠다. 그 돈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네. 그리고 생활 안정 자금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김주무관은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계속 읽었다. 저녁 식사 때 수진이 물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시청에서 받아온 거야. 시청에는 왜 가셨어요? 민호도 관심을 보였다. 별거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거. 영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가족들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서류를 계속 읽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영숙은 중얼거렸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순간이 왔다. 더 이상 누군가의 자비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됐다. 영숙은 서류에 사인할 볼펜을 준비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며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선물이요. 수지는 영숙에게 작은 키링을 건넸다. 고마워. 영숙은 담담히 받았다. 몇천 원짜리 기념품이었지만 수지는 마치 큰 선물이라도 한 것처럼 뿌듯해했다. 이번 여행 정말 대박이었어요. 호텔도 최고급이었고 음식도 예술이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화려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보세요. 이 수영장. 완전 인스타감이죠. 팔로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영숙은 묵묵히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부러움과 서운함이 뒤섞였을 텐데 이제는 그저 남의 일 같았다. 여행비가 얼마나 들었니? 영숙이 물었다.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의 자랑은 계속되었다. 역시 가족이란 체면이 중요해요. 급이 다른 곳에서 놀아야 사람들이 인정해주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요즘은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도 조만간 해외여행 계획 세워볼까요? 수진의 제안에 민호는 난색을 표했다. 글쎄, 돈이 어머니한테 또 빌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건데. 수진의 말에 영숙은 젓가락을 놓았다. 이제는 안 돼. 갑작스런 영숙의 말에 두 사람이 놀랐다. 네. 이제부터는 내 집은 내 것이야. 너희들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아.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나 주택연금 신청했어. 이제 매달 연금 나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택연금이요? 응. 매달 80만 원씩 받아. 이제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영숙은 차분히 설명했다. 어머니,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야. 죽으면 은행이 가져가고. 그럼 우리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영숙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민호가 따졌다.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겠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영숙의 표정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한테 들었는데 주택연금 신청하셨다면서요? 그래,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영숙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박영숙의 새로운 시작이 드디어 시작되었다.